여기 책이 몇 페이지까지 있나? 자, 수는 언제요? 지금 일어났대. 136. 자, 요번 특강은 확률과 통계를 할 건데, 일단 책의 마지막 페이지가 136페이지. 우리는 12회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 한 10페이지 이상씩은 나가야 되는데, 이 책에는, 미적분 원 특강을 할 때는 뭐 실력업이나 연습 문제나 다 제외하고 했는데 이 책에는 연습 문제만 없애고 대부분 유형이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만 잘 하면 확률과 통계의 기본은 완벽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순열과 조합. 우리가 그 공통수학에서 순열과 조합을 했죠. 그래서 순열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택해서 순서 있게 나열한다. 그래서 NPR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조합이라는 것은 뽑기만 한다. 선택만 한다. 그래서 NCR 이렇게 표현했죠. 자, NPR을 계산하는 방법은 N 팩토리얼 하고 여기는 N-R 팩토리얼. 얘가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었는데 우리가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5P3 이렇게 돼 있으면 5부터 1씩 줄여나가면서 3개를 곱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원래 5팩에서 5-3팩, 2팩을 나누면 여기에 남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했죠. 그 다음에 NCR은 뽑는 거, 요거는 NPR 나누기 R 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NPR이 얘기 때문에 얘를 NPR에다가 가져와서 얘는 뭐가 되냐면 N 팩토리얼, R 팩토리얼, 그 다음에 N-R 팩토리얼이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했죠. 그래서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 그 다음에 뽑기만 하는 거, 계산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우리가 공동수학에서 다 했던 파트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야.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될 건데 순서 있게 나열할 건데 우리는 여기서는 중복이 없었어. 근데 중복해서 순서 있게 나열해도 되고 그 다음에 중복을 해서 뽑기만 해도 되고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것은 N 파이 R 여기는 N HR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이제 요 두 가지를 추가해서 총 4가지를 배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상 쓰지 말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순열과 조합을 PC를 다시 할 건 아니고 넘어가서 여러 가지 순열과 중복 조합. 여기서 여러 가지 순열에는 그 파이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걸 나열할 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중복 순열이라는 거. 얘는 이 문제지는 조금 한 페이지로 길게 줄이 있어서 조금 따로따로 봐야 될 것 같아. 자, 우리는 함수로 예를 들어 볼게. 1, 2, 3에서 A, B, C, D 이렇게 됐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일 때 우리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니?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개수는 몇 개니?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웠는데 함수의 개수라는 것은 얘가 어디로 갈 수 있니? 하나, 둘, 셋, 4가지로 갈 수 있네. 4가지. 얘가 1로 갔어? 1대1 함수가 아니라 그냥 함수이기 때문에 갔던 곳으로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얘도 4가지, 얘도 4가지 이렇게 곱했었다라고 하죠. 그럼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갔대. 그러면 A가 2번 중복돼서 선택이 됐죠. 그래서 함수는 중복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걸 할 때 4, 파이, 3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4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오는 얘가 공역의 숫자. 여기서 오는 얘가 정역의 숫자. 예를 들면 이거 하나니까 이건 나중에 나올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여기 계산하는 방법. n파이r을 n의 r제곱으로만 계산하면은 굉장히 쉽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야. 지금 조금 전에 공역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공역의 숫자를 앞에다 적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것은 얘가 중복되는 거의 개수. 첫 번째 유형부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뭐가 중복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중복이라는 거 생각해 놓으시고, 개념 체크부터, 얘는 빠른 정답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너희 그 문제지랑 똑같은 거에 밑에 답이랑 해설이 달려있는 교사형이 따로 있거든? 이따가 그걸 올려줄 거야. 그럼 그걸 보고 채점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 또 질문하면 되고. 개념 체크로 볼게. 뭐 여기 말들을 이따가 시간 줄 때는 한 번씩 읽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조금 전 그 내용을 알면 얘는 4의 세제곱에서 64. 얘는 2의 5제곱에서 32. 얘는 n의 제곱을 해서 400. 그래서 얘는 n 값이 20. 얘는 n의 4제곱을 해서 81. 그래서 n 값은 3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NPR, NCR에서는 n 값이 r보다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거에서는 앞에 있는 숫자가 뒤에 있는 숫자보다 작을 수도 있다는 거, 요거 하나는 기억해놔야 됩니다. 중복되는 거, H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단적인 예로 가볼게. 필수 예제 1번으로 갈게요. 자, 괄호 1번을 볼게. 괄호 1번. 5명의 학생을 서로 다른 3개의 학급에 배정을 하겠대. 그러면 뭐가 중복되는지에 따라서 5파이 3이 될 수도 있고, 즉 5의 세제곱, 3파이 5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3의 5제곱. 그럼 완전 다른 숫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볼게. 5명의 학생이 중복되는 거니, 3개의 학급이 중복되는 거니. 학급 한 표 나왔습니다. 다 시킬 겁니다. 따니? 자, 이렇게 생각해봐. 안 되면 학생.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C, D, E라는 학생. 학급 1반, 2반, 3반. 이렇게 돼 있네? 그랬을 때 뭐가 중복이 되는 거니?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1반도 학생을 선택하고 A 학생, 2반도 A 학생, 3반도 A 학생. 이렇게 되면 A라는 학생은 1반도 되고 2반도 되고 3반도 되고 안 되죠? 학급이 중복이라고 하면은 A라는 애가 1반 가고 B도 1반 가고 C는 2반 가고 D는 3반 가고 1반이 중복된 거죠? 그건 상관이 없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대응표로. 그래서 우리 대응표로 생각해주면은 뭐가 중복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학급이 중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요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겠죠? 중복되는 게 뭔지를 판단하는 게 좋은 문제다. 아니, 중요하다. 파이.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 3.14 그거의 대문자라고 생각하면 돼. 하나 긋고 하나 긋고 하나 그어. 자, 필수 예제들은 위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주로 할 것들은 유제들을 풀다가 너무 비슷한 것들은 조금 넘어가고 나중에 푸는 시간을 줄게. 글씨가 너무 작은데? 일단 한 문제씩 갈게. 괄호 1번. 서로 다른 6통의 편지를 서로 다른 3개의 우체통에 넣는 뭐가 중복이 되니? 우체통! 근데 대표적인 예가, 단조건에 있습니다. 편지를 넣지 않는 우체통이 있을 수 있다. 우체통이 반복. 그 다음 중복. 한 명도 택하지 않는 수업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수업이 중복. 그 다음에 택하지 않는 문자가 있을 수 있다. 문자가 중복. 그래서 단조건에 거의 나와 있다 생각하면 돼. 이해되시겠죠? 이제 그러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괄호 1번 같은 경우 우체통을 중복해서 선택해서 6번을 선택하래. 그래서 3파이 6 해서 3의 6제곱. 아이고. 계산해서 최종적인 정답을 적는 거는 나중에 하도록 할게.
한 명도 택하지 않은 수업이 있을 수 있다. 수업은 몇 가지야, 이거? 5가지니? 그러면 5개의 수업을 중복해서 4번 선택하는 4명의 학생이 있으니까 5의 4제곱. 3번. 문자, 택하지 않는 문자가 있을 수 있다. 문자 4개가 중복. 4개를 중복해서 몇 번 선택해야 되니? 4개면 중복, 4개의 문자네? 4. 그러면 4의 4제곱. 이렇게 해버리면 딱 끝나겠네. 식만 적을게. 역시 확통이 제일 수업하기 편하다. 벌써 3문제를 풀었어. 이 정도 필기했는데. 이걸로 내신도 하고 수능을 봐야 되는 소리잖아요. 이걸로 내신도 하고 수능도 봐야 되는 거죠. 그치. 5번 답이 5의 4제곱이에요. 2번 답이 5의 4제곱이에요. n파이 r이 n의 r제곱이잖아. 왜? 뭐 이상해? 아니, 끝난 게 아니네. 조건이 하나 더 있네. A가 중국어 또는 일본어를 수업을 택하는 경우 여기까지였으면은 저게 답인데, 그지? 자, 그럼 생각해보자. 더 생각해서 A라는 학생, 그 다음에 나머지 B, C, D라는 학생 이렇게 구분을 딱 지어볼게. A가 택할 수 있는 것은 중국어, 일본어 2가지 중에 하나.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B, C, D는 아무 말도 없으니까 5과목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네. 3명이니까 3번. 이렇게 해서 얘는 2 곱하기 5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가 우리가 구하는 정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 오, 준영이 잘했어. 됐죠? 자, 그 다음 문제는 파란색 깃발과 빨간색 깃발이 각각 하나가 있대. 파란색 하나, 빨간색 하나. 자, 이렇게 해서 깃발을 1번 이상 5번 이하. 요 표현이 조금 여기서는 중요한 것 같아. 1번 이상 5번 이하로. 자, 그러면 횟수가 왜 저렇게 나와 있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에 대해서만 생각해보자. 파란색 깃발 하나 있고 빨간색 깃발 하나 있고 그 둘 중에 한 번만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신호를 만들겠대. 그러면 파란색을 들든지 빨간색을 들든지 2가지가 되겠죠? 그냥 2가지야. 그러면 2번 들겠대. 첫 번째 파란색 빨간색 드는 거 2가지, 두 번째 파란색 빨간색 드는 거 2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요거 식을 굳이 식으로 적자면 2개를 중복해서 한 번만 선택해, 2개를 중복해서 2번을 선택해, 쭉 와서 2개를 중복해서 5번을 선택해, 이렇게 해서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파이로 식을 적자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들을 다 뭐 해야 되냐면 더해 주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 2의 1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쭉 와서 어디까지? 2의 5제곱까지의 합이 뭐니? 라고 물어보는 게 이 문제의 해석이 되겠죠?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다 되셨습니까? 1번 유형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순열과 조합에서 했던 내용들하고 조금 유형은 비슷한 게 생각보다 많이 겹칠 겁니다. 근데 중복이라는 개념 하나만 더 추가된 거야. 자, 이렇게 해볼게. 6개의 숫자 0부터 5까지를 중복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드시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1111 이렇게 만들겠죠? 자, 그랬을 때 중복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했던 거는 얘 0이 올 수 없네. 5가지. 그럼 하나 사용했네. 그럼 여기가 5가지, 4가지, 3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구했던 게 우리가 순열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중복이 가능하니까 그래도 똑같아요. 얘는 0 빼고 다 사용할 수 있죠. 여기는 항상 최고 자리는 먼저 생각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세 자리는 어떻니?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6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6가지를 중복해서 3자리를 채워 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얘가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짝수야, 그지?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럼 중요한 건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뭐냐면 0하고 2하고 4가 올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경우의 수로 따질 때 경우 여기서는 5가지고 곱하기 여기는 3가지고, 그러면 여기서는 6개의 숫자를 중복해서 2자리만 더 채우자, 이렇게 해버리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짝수에 대한 거 하나만. 뭐 30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는 이따가 너희가 하시고. 아, 이게 그렇구나. 벌써 10페이지야. 왜냐면 앞쪽에 막 문제집 보면 앞쪽에 막 이상한 뭐 설명들 있고 막 이 책은 어떻게 만들어졌다 이런 게 7페이지나 있었네. 오늘 목표는 15페이지였는데 벌써 10페이지야. 하고 낮잠 자면 되겠네. 아, 근데 지금 이 쉬운 유형들은 이렇게 해도 엄청 많이 나가는데 어려운 유형은 또 천천히 나가야 되니까 조절을 하기 위해 20페이지는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첫날이니까 좀. 빡시게 하자고? 천천히. 우리 좀 천천히 하고 있잖아. 엄청 천천히 하고 있는데? 진도를 여유롭게 나가면서. 야, 이 정도면 정말 여유롭게 하는 거 아니야? 한 문제 빼고 내가 지금 다 해주고 있잖아. 자, 1, 2, 3. 얘가 중복이네. 너희는 이런 데다 그냥 밑줄만 딱 치면 되겠죠? 지금 난 이게 칠판에 다 안 보이니까 그래. 아, 5자리 중, 5자리, 10,000, 1,100, 10, 1의 자리.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런데 우리 조건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거, 얘 2개를 더하면 결국 4라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1, 2, 3을 중복해서 사용할 건데, 만약에 만의 자리에 1이 오면 얘는 3이 올 수밖에 없고, 얘가 2가 오면 얘는 2가 올 수밖에 없고, 3이 오면 1이 올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될 수 있는 종류는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 안쪽에 있는 요 3자리는 1, 2, 3 중복되니까 다 사용이 가네. 그래서 3, 파이 3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복이 되면은 너무 편해요. 순열보다 오히려 더 쉽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3파이 3이라는 것은 3의 세제곱이지, 얘가 세 종류가 있네, 3번이나 있네. 그래서 얘는 81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겠죠. 이해 안 되는 시는 내용이 있으면 얘기하시고, 아직 출발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어려운 거는 우리가 순열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조합에서도 마찬가지였고,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조건이 더 추가가 됐을 때는 조금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어. 자, 종류를 일단 적고 볼게. 일단 이 문제를 푸는 거 아니고, 함수는 항상 공역의 숫자가 앞으로 오고 정의역의 숫자가 뒤로 올 건데, 첫 번째 1번 그냥 함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요 사이에 얘는 파이라는 문자가 올 것이다. 두 번째 1대1 함수, 얘는 요 사이에 p라는 문자가 올 것이고, 세 번째 는이 없는 부등호, 그러면 컨비네이션이 올 것이고, 네 번째
는이 있는 부등 오면 H가 올 것이다. 요거 종류를 하나 적어 놓자. 그럼 다음에 할 H까지도 미리 일단 해놓은 거다. 11페이지죠. 응? 11페이지. 그 위에 뭐 공간이 많잖아? 해봐서 알겠지만 학통은 필기할 공간이 많이 필요 없어. 그래서 아무 데나 자기가 제일 잘 볼 수 있는 데다가 잘 적어 놓는 게 낫겠죠? 채민아 오늘 남아야지. 그지? 영어 가기 싫다며. 토요일도 영어해? 와. 근데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자습 강제학습처럼 이렇게 시키는 거 아니야? 왜 돈 내고 해? 차라리 여기 우리 스카이 있지 그냥 공짜로. 의지가 안 돼서. 얘기를 다 시켜. 근데 그거 돈 내는 거잖아. 왜? 됐습니까? 가볼게요. 자, 여기서 x로 y, x에서 y라고 함수여서 그러면 그냥 함수래. 똑같이 가면 되겠죠? 공역의 개수 5개, 5, 파이, 정의역의 개수 3개. 그래서 얘는 5의 세제곱 125가 되겠죠? 1대1 함수 p래. 1대1은 하나 간 데는 갈 수 없으므로 p가 되겠죠? 그래서 5p 3.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자, 그런데 얘는 조금 대응표가 필요할 것 같아. 이건 순열에서 했습니다. 순열에서 했어. 1, 2, 3. A, B, C, D, E. 자, 그러면 3이라는 것이 D로 갔대. 자,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것은 얘라고 했지만 그냥 멀문디 함수잖아, 그치? 그러면 1, 2는 얘가 1로 갔다라고 해서 못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로 다 갈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얘는 5 파이 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처음이라서 일단 그래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려고 대응표까지 그렸습니다. 나중에는 그리지 않고도 그냥 할 수 있겠지만 2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 2, 3, 4에서 1, 2, 3, 4로 간대. x에서 x로 함수니까 공역, 정의역 둘 다 4개다, 그지? 그거 판단하시고. 자, 그러면 F1은 1이 아니래.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F의 1과 나머지 F2, 그 다음에 F3, 그 다음에 F4 구분을 지어보면 F1은 1로만 못 가니까 2, 3, 4 중에 하나. 그래서 3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 3, 4는 1, 2, 3, 4 중에 하나. 근데 중복이 가능하니까 얘는 4 파이 3. 이렇게 해서 이걸 곱해주면 우리가 찾는 정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2-3번 정도까지만 3-3번은 너희들이 한번 해보시고. 소단원 하나가 끝났네. 중복 순열. 자, 그러면 그 다음 단원은 새로운 소단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가볼게. 같은 것이 있는, 같은 문자는 구별이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B, 얘를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를 했더니 AAB도 가능하고 ABA도 가능하고 BAA도 가능하네. 실질적으로 해볼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문자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은 이렇게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일단 하얀색 노가다로 했더니 3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문자가 여러 개 나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를 생각해 보면 이거야. 일단 3개의 문자를 나열하겠지? 그러면 전체 3팩토리얼을 일단 했어. 근데 이거 2개는 나열된 게 얘가 A1, A2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이 2개를 나열하는 것은 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없애야 돼. 그래서 같은 거에 2개가 있네. 요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기도 나와 있겠지만 전체 팩토리얼에서 같은 개수 팩토리얼로 나눠주면은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괜찮습니까? A가 2개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저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되겠대. C, C, C 이렇게 되면 노가다를 못한단 말이야. 아,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 나열하는 것은 6개가 있네. 6팩토리얼. C 몇 개 있니? 3개 있네. 그런데 A도 있네? 그럼 곱하기 2팩토리얼.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 엄청 쉬운 겁니다. 그죠? 뭐 공식을 외울 게 없어. 이 공식이 있네. 외울 수 있겠죠, 이거는? 이 정도는. 같은 게 몇 개 있니? 그것만 딱 나눠버리면 그냥 해결 가능.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디서 사용되냐면 이거 최단거리 하는 거에서 사용됩니다. 최단거리. 일단 방법론으로 생각을 해둘게. 최단거리 할 때 우리 111 하는 방법 알고 있습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 나한테 안 배웠니? 아, 그래? 남아라. 자,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라고 했을 때 A에서 처음에 A와 맞물려 있는 요 모서리에 있는 이 꼭지점들에 여기로 올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그 다음에 여기로 오는 것도 한 가지, 112를 일단 적어 놓는 게 첫 번째 단계. 기억나?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돼? 해줘요? 남아라. 그러면 이 꼭지점은 어떻게 되느냐?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숫자와 여기서 오는 숫자를 더해서 2. 그럼 여기는 여기서 오는 것과 여기서 오는 것을 더해서 3 하면 4, 5, 6 되고, 여기는 또 더하면 3, 6 이런 식으로 쭉 더해 나가면은 최단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했더니 가장 기본적인 거에서 뭐 다른 좀 약간 변형되면 차라리 111 하는 방법이 쉬운데, 이런 식으로 된 거는 이 방법이 좋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가로를 몇 번 선택해야 되니 5번 가야 되는 거고, 세로는 4번을 가야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든 9칸을 가야 되니까 9팩을 나열한 다음에 가로가 몇 개 있니? 5개, 5팩. 세로가 몇 개 있니? 4팩. 이렇게 해버리면 좀 더 빠르게 구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말 좀 하자. 돼요. 고맙다, 태연아. 근데 길찾기에서, 최단거리에서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내는 문제는 잘 없을 거야. 딴 데서 어렵게 낼 게 더 많으니까. 이따가는 요 밑에 있는 뭐 이런 개념들도 한 번씩 읽어보고 해야 돼. 충분히. 개념 있는 페이지는 정독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물론 개념, 알겠지만 이해를 시키기에 좀 더 많이 해놨으니까. 자, 요 문제 하나를 해볼게.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구분을 합시다. 같이 있는 거 L, E, E까지 됐네. 그런데 없는 건 C, O, G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네, 그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으시고, 자, 1번부터 가볼게. 1번. 일렬로 배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 그러면 전체가 몇 개 있니? 7개가 있네. 그러면 L 2개, 그 다음에 E 2개, 이렇게 해버리면 정답이 되겠죠. 두 번째.
양 끝에 L이 온다. L이 두 개 있는데, L이 양 끝에 오고, 그러면 요 사이에는 C, O, G가 오게끔 만드시오라는 뜻이죠. 그럼 L은 순서가, 자리가 고정이 났으니까 이것만 배열하겠네? 5개를 배열할 거야. 그런데 E가 두 개 있네? 그럼 E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딱 끝나겠죠. 세 번째. 자, 이끼리 이웃하래. 그러면 이웃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한 묶음으로 했어. 그럼 남은 게 L, C, O, G 이렇게 남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원래는 이웃한 걸 한 묶음으로 했을 때 두 명을 이렇게 한 묶음으로 했을 때는 순서가 바뀌는 게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 문자는 구분이 안 가는 거라서 그냥 하나 취급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네. 그러면 6팩토리얼인데 L 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4번. 자, C가 O보다 앞에 5개. 그러면 C가 왼쪽 편에 있고 O는 오른쪽 편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뜻을 의미하죠. 그냥 부등호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순서가 결정난 거잖아, 두 개가. 그러면 순서가 결정난 것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 요거 하나 필기해 두고 자세하게 설명을 갈게. 됐죠? 자, 그럼 CO가 원래는 다른 문자인데, 순서가 결정나 있으면, 이런 식으로 같은 문자로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배열하는 거, 일단 7개가 있으니까 7팩이 될 것이고, L 2개가 있으니까 2팩, E 2개가 있으니까 2팩, X 2개가 있으니까 2팩, 이렇게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배열을 한번 해볼게. L, E, X, 그 다음에 E, C, O, 아니지. X, L, G, 헷갈려. 자, 이 경우 중에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됐겠죠? 그러면 X 중에 앞에 있는 거에다가 C를 집어넣고 자동으로 뒤에 있는 문자는 O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결정난 것은 무조건 같은 문자로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너무 쉽죠? 밑에 문제들도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필기가 다 되셨죠? 쉬었다 하자. 자, 시작할게. 너 너무 쉬었다니까 하기 싫다. 저희 오늘 전날이니까. 조용히 해. 자, 두 문제. 일단,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22페이지까지 나가야 돼요. 근데, 아까 쉬었기 때문에 다는 못 나갈 것 같아. 자,
7개 숫자 중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7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됐네, 그지? 자, 그럼 원래는 7팩, 2팩, 2팩, 3팩으로 나누면 되는데 지금 7자리 자연수니까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0이라는 건 최고 자리에 올 수 없다, 그지? 그러면 0을 제외하고 나머지 숫자는 종류가 이렇게 두 종류밖에 없네? 이렇게 됐네, 그치? 그러면 이쪽에 올 수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는 0도 포함해서 아무거나 올 수 있네? 그러면 1이라는 숫자가 하나가 사용이 되면 6개의 숫자만 남겠죠? 자, 그러면 얘는 6팩이 되겠지. 근데 0이 2개 있네? 2가 3개 있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해결이 가능할 것이고, 자, 그런데 만약에 종류가 달라서 2라는 숫자가 사용되면은 얘가 하나 사라지네? 그러면 저 3개 중에 하나를 가져오는 3가지, 이건 할 필요가 없겠죠. 구분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얘도 6개를 나열할 거야. 근데 0이 2개, 1이 2개, 2도 2개, 그래서 조금 식이 달라졌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2개를 더해주면 우리는 해결을 할 수 있다. 요것만 적어놓으면 끝나겠죠? 아, 확통 수업만 하고 싶다. 와, 한 문제를 이 정도로 필기하고 끝나고요. 아, 그냥 대수는 너무 길다. 이 정도면 중난이에요. 뭐 중하 정도 되겠는데? 중하? 여기는 어려운 거 굉장히 어렵죠. 나도 확통킬 그 마지막 문항들 있잖아. 아, 그냥 제일 어려운 게 그런가. 주머니가 2개가 있는데 여기도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 빨간색, 검은색 이럴 때 여기서 하나 가져와서 열로 갖고 여기서 하나 가져와서 열로 갖고 이걸 2번 시행했을 때 여기에 있는 검은 공이 몇 개 이상일 확률. 뭐 이런 식으로. 아, 이게 제일 어렵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5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5개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3개를 사용하겠대. 그래서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의 개수. 그러면 3개를 가져오는 거에도 종류가 너무 다르잖아, 그지? 만약에 첫 번째, 1번. 나는 2를 가지고 왔대. 그러면 이 종류가 있을 때 배열하는 방법은 그냥 한 가지잖아,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번에는 하나 섞어. 3을 가지고 왔대. 그러면 얘를 배열하는 방법은 얘는 3개를 배열하는데 2개가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3까지 가능하죠? 그러면 얘도 3개를 배열하는데 3이 2개 있으니까 2팩. 이렇게 해가지고 요 경우를 더하시오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너무 쉽죠? 정말 대답이 제일 없는 반인데? 너무 쉬워요. 다 내가 기분 안 좋아지면 다 남긴다? 알겠어? 너무 쉬워요. 아무도 겁을 안 먹네. 어떻게 된 거야? 안 먹어. 자, 여기 갈게. 자, 시험 문제는 3번으로 나오는 겁니다. 괄호 3번이 보통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건데 괄호 1번과 괄호 2번은 왜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단계야. 괄호 3번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이거 6-1번입니다. 유제. 맞죠? 자, 그러면 원래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A 지점에서 P 지점을 거치지 않고 B로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얘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선분도 없고 이 선분도 없고 이 선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보통 그림상 뭐라고 하냐면 막
호수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되는 이런 그림으로 보통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일단 답을 구하고 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는 어떻게 구하는지 이렇게 해볼게. 자, 잘 봐요. 일단은 1, 1, 1, 1, 1, 1, 1,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숫자를 더하면 2, 3, 4, 5, 6 될 것이고 3, 4까지는 여기 상관이 없어. 근데 일부분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문제를 답을 구하는 방법은 이제 요 지점을 봤더니 이쪽에서 오는 건 있지만 올라오는 숫자는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4를 적으면 되고 요 지점은 올라오는 숫자는 있지만 올라가는 게 없으니까 이게 4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9고 여기는 15고 그러면 4, 4 더해서 8 되고 17 되고 그래서 32가지다. 이렇게 해서 원래 답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이 없어지거나 계단형이나 다른 형태가 나오면은 이렇게 해서 답이 30이다 라고 구하는 게 가장 편한 문제야. 됐죠? 강 3번이요. 괄호 3번. 답을 일단 구한 거야. 그런데 이렇게 112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괄호 1, 괄호 2를 거치면 괄호 3번의 답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괄호 1번은 어떤 거냐면 A에서 B로 가는 방법.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A에서 P를 갔다가 B를 가는 방법.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돼.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하는 괄호 3번은 뭐냐면 1번 경우의 수에서 2번 경우를 빼면 P를 반드시 거치는 걸 빼버리면 P가 거치지 않고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그림에 있는 거는 지워도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A에서 B를 가겠대. 그러면 전체 가로 5, 세로 셋. 그러면 전체 8번을 가야 되네. 근데 가로가 5개 있으니까 5팩, 세로가 3개 있으니까 3팩. 이렇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A에서 P를 간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P에서 B를 가는 최단 거리는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정사각형 쪽 A에서 P, 가로 둘, 세로 둘. 그래서 4팩 하고 2팩, 2팩.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것도 4칸을 가는데 3칸 한 칸이죠. 그러면 4팩 하고 3팩만 해주면 되겠죠? 요거 곱한 거. 그래서 이거 계산한 거에서 이거 P를 반드시 거치는 걸 빼버리면 P를 거치지 않는 32가지가 답이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하겠대. 되셨습니까? 중복조합을 하다가 끝날 것 같은데. 중복조합에 대한 개념 설명 정도까지 하고 남은 시간은 빈 문제들 여기서 풀고 선생님이 주는 해설 보고 채점하고 고치고 이렇게 하고 끝낼게. 이거 파이 어렵지 않았죠? 파이라는 거는 굉장히 쉬운 간단한 개념이었어. 근데 H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잘 들어야 된다. 물론 H를 컨비네이션으로 바꿀 건데 그것만 기억하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원리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할 때 중복조합을 설명할 때 요식 하나만 선생님들이 많이 설명해줘. 개념을 설명하려니까 너무 복잡하고 애들도 이해도 잘 못하는데 여러 번 설명해야 되고 해서 보통 요것만 하거든? 근데 그 밑에 이 책은 엄청 잘 돼 있어. 요거를 한번 봅시다, 너희들. 자, 이렇게 문자다 있는 거하고 동그라미하고 이런 경계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일단 요게 뭐냐면 세 개, A, B, C 세 개의 문자를 가지고 우리는 중복해서 4개를 뽑을 거야. 근데 순서는 상관하지 마라 이 뜻이야.
그러면 뽑기만 하는 거니까 원래는 컨비네이션하고 조합이죠, 조합. 근데 중복을 해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중복 조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순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A 첫 번째처럼 A가 4개 뽑히고 A가 3개, B가 하나, A가 3개, C가 하나, A가 2개, B가 2개 이런 식으로 종류를 막 했더니 15가지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거는 아까 전에 내가 얘기한 거 있죠? 요거는 컨비네이션을 계산하기 위한 거라고 이렇게 아까 전에 적었다. 요거 일단 적어 놓을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종류를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노가다로 할 수 있지만 조금만 문자가 2개만 추가돼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라고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자, 4개의 동그라미가 존재하네, 그지? 4개의 동그라미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존재하는데 나는 A, B, C가 어디에 들어갈지 구분을 짓기 위해서 경계선 2개를 할 거야. 3종류의 문자가 있으니까 경계선은 하나 작은 2개를 할 거거든. 만약에 경계선을 하나 여기 하고 그 다음에 하나 여기 하면은 첫 번째 경계선 앞에 있는 거는 무조건 A를 집어넣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서는 B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거 오른쪽에는 C를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A 하나, B 2개, C 하나 뽑는 거다. 그 다음에 경계선을 나는 여기를 두고 여기를 뒀대. 그럼 첫 번째 경계선 앞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A가 안 들어간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거 사이에는 BB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CC가 들어가고 그거를 표현해 놓은 게 위에 있는 거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거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얘는 어떤 걸 배열했냐면 동그라미 4개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계 2개 얘를 배열해 놓은 상황이죠. 그러면 생각해봐. 저 총 6개를 배열하겠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6개를 배열할 건데 동그라미 4개 같은 거 배열하고 그 다음에 막대기 2개 배열하고 그럼 저거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거하고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했더니 얘가 뭐가 되냐면 6C4 해서 6C2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죠? 요 식에 의해서 지금 이게 된 거야. 이해되겠죠? 그러면 일일이 저 경계선을 항상 그러면 5개를 뽑으면 경계선을 4개 해가지고 배열하는 그걸 항상 해야 됩니까? 그러려니까 귀찮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N개를 중복해서 R개를 뽑기만 하겠대. 그럼 지금 여기서는 뭐니? 3개를 중복해서 4번을 뽑기만 하겠다.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아까 위에 있는 식이 뭐였니? 앞에 거랑 뒤에 있는 거를 더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1을 빼고 컨비네이션 그리고 뒤에 거 문자는 그대로 이렇게 적은 거 요 식으로 변환하면 되지 않습니까? 봐봐. 여기서 앞에 거 뒤에 거 더하니까 7, 1 빼면 6, C 그 다음에 뒤에 숫자 그대로 가져오니까 4 이렇게 돼서 이 식이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지만 우리는 증명을 이해는 해도 되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를 푸는데 이 개념을 물어보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공식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 식만 알고 있어도 대부분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그냥 이런 거다, 저 식이 저렇게 해서 나온다라는 설명만 한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중복되는 게 앞에 게 중복이 되는 거야. 요것도 잘 기억을 해놓고. 그래서 이쪽 페이지에 엄청 복잡하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너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할 거는 요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요 표가 이제 우리가 했던 것 중에 하나.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순열 P, 중복 순열 파이, 조합 C, 그 다음에 중복 조합 H 이렇게 되죠? 순열은 순서를 생각하는 거고 조합은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 뽑기만 하는 거.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중복이란 말이 있는 것은 중복을 허용한다. 이렇게 돼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얼마나 어렵게 나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중복 순열 했죠?
중복조합 했죠? 그럼 PC는 안 나옵니까? PC도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4개 중에 문제 지문을 읽고 뭘 사용해야 될지를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돼. 이걸 찾아내, 이렇게 각각 따로 배울 때는 다 쉬워. 근데 문제 하나가 단독으로 주어졌는데 저 4개 중에 뭐 사용해야 되지?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중복이 되니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중복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 중복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거 둘 중에 하나. 그러면 판단이 됐을 때 중복이 허용했대. 그러면 순서가 상관이 있니? 하면 위에 거. 순서가 상관이 없고 뽑기만 하는 거는 아래 거. 이런 식으로 해서 판단을 해주는 게 중복을 먼저 생각하는 게 좋을 겁니다, 아마.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도 까볼게. 자, 4H3이라고 나와 있네. 2개 더한 다음에 1 빼니까 6. C, 뒤에 거 3. 6C3 얼마니? 20. 자, 2개 더하니까 6이네. 5. 1 빼니까 C4. 5C4는 5C2라고 똑같죠? 그래서 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뭐 밑에 2번은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고 3번 가볼게. 자, 칠판을 봅시다. 칠판을 봅시다. 서로 다른 문자 3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거. 중복이 되니 안 되니? 중복이란 말이 없잖아. 아니면 PC야. 됐죠? 그런데 배열이 들어갔네? 배열이란 건 나열이란 거야. 배열이 들어가면 순서가 상관이 있는 거야. 1, 2랑 2, 1은 다른 거니까. 아, 그러면 P구나 라고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얘는 3개의 문자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한다. 4개 중에서. 그럼 4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배열까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중복이 들어갔네? 파이, H. 배열이 들어갔네? 파이. 그러면 4, 파이, 3.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두 문제. 그런데 얘는 중복이 없고 얘는 중복이 있죠? 그러면 여기는 4C3. 밑에 거는 4H3. 이렇게 해서 종류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개념 체크 문제지만 굉장히 좋은 문제다, 이거. 어느 하나가 단독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요 개념까지만 하고 필수 예제들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 그래도 예상보다는 뛰어넘어서 18페이지까지는 진행을 했다.